네, 안녕하세요. 음, 이번에는 그 KC 접지 계통에서 IT 접지 계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접지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설명하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일단 IT 접지 계통은 뭐 계통이 비접지고, 이 기기 외함은 접지하란 얘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요, 크게 1차 고장하고 2차 고장으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이거하고 더불어 가지고요, 우리 KC에 있는 병원 IFLS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기숙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차 고장이라는 건 처음에 이 비접지 계통에서 1차 지락 사고가 났을 때의 고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장이니까요. 평상시에는 요 저렴 감시 장치가 저렴만 감시하고 있다가 요 고장이 났을 때 이 기로가 없으니까요. 기로가 없으니까 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장을 놔둬 가지고요. 얘네들을 이, 이 고장 전류를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 조건이요. 이 인체 안전전압 50볼트 이상이면요 바로 차단해야 됩니다. 1차 고장 시에 바로 차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미만 시에는요 차단은 선택사항이고요. 절연 감시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절연 감시는 해야 됩니다. 감시해가지고 어떻게 하란 얘기죠?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절연이 이상한 데를 차단해가지고 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이런 바로 차단하지 않고 왜 감시만 하게 되냐? 이런 계통은요, 이 수술실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예, 수술하다가 전원이 차단되면은 환자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이 1차 고장에는 웬만하면은 이 절연 레벨이 견디고, 그래서 절연 감시만 이제 하고 있다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고장 개소를 찾아가지고 고치라,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 감시 장치는요, 옛날에는 뭐 별도 다른 명칭이었지만 지금은 통일됐습니다. 이 IMD라고 합니다. IMD. 그래서 얘네들은요 차단 장치가 아니고 감시 장치입니다. 감시. 원리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브릿지 평형회로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UP라고 이게 DC 전원을 이거해 가지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얘네들 DC를 요 이쪽으로도 돌리고요. 돌려가지고요 등가로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직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R는 여기 이쪽, C는 이쪽, 등가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RC하고 RM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등가회로가 되죠. 그래서 측정 전압은 여기 UM, RM이 어디죠? 여기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측정. 측정해 가지고요. 전체 전체 임피던스 분의 분화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고요. 그때 이렇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절연 저항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절연 저항이 병원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500볼트 DC 500볼트 해가지고 1메가옴이잖아요. 1메가옴인데 여기서는 좀 한참 낮췄습니다. 즉 50km만 넘어도요. 이하가 되면 바로 경보 발령. 예, 병원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은 절연 파괴가. 그래서 1차 고장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2차 고장입니다. 2차 고장. 네, 2차 고장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2차 고장이란 건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 R상에서 지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락 사고가 일어났으면요. 자, R상 지락 사고 시에는요. 어, 비접지죠. 자, 비접지니까 요 밑에 걸 보시면은 R상 지락 사고 시에는요. 이 대지전이 비접지다 보니까 대지전이 상승이 R상으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가지고요. 요 T상이 루트 300 커지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S상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대칭 접촉법 공부하시다 보면요. 요 T상의 전이상승이 약간 더 큽니다. S상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R상 고정 시에는 S하고 T상이 루트 3배 전이상승이 올라가는데 이 T상이 약간 전이상승이 더 커요.
그러니까 T상의 전이상승이 올라가겠죠.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 P선이 대지죠. 이 대지하고 절연 레벨이 저기 절연 내력이 이 T상이 더 세게 되는 겁니다. 더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절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T상이 이게 그림이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막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막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R상이 고장났을 때는 T상, T상이 절연 파괴된다. 정확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T상에서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 얘가 대지 P선하고 절연 파괴가 됐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중성선이 없는 계통에서는 이 T상으로 기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 등가로를 그리려면요. 이 전원전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전원전압이 RST로 돼 있었죠. 근데 T상이 전압하게 됐죠. 그럼 T상으로 기로하잖아요. 그럼 전류가 T상으로 기로해가지고 R상으로 이렇게 기로하죠. 그럼 R상은 이 전류하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유기전력이 이렇게 형성되지만 원래 T상은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전압 방향이 지금 여기 전류가 고장 전류가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갔기 때문에 유기전력이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생깁니다. 반대로. 그래서 전체 등가로 보면 요 전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전압이 이 R상보다 루트 300 커지고 전압의 크기가 그다음에 위상은 지상 마이너스 30도 됩니다. 마이너스 30도. 제가 왜 여기 위상까지 집어넣냐면요. 이 IC, KC 계통은요. 기본적으로 고장전류 계산이 온법입니다. 온법. 임피던스법.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고 온법이기 때문에요. 예, 얘들은 위상관계를 확실히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법 할 때는 R하고 J, X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위상관계를 확실히 따져주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 고장 전류를요 두 개의 임피던스 쭉 임피던스가 이 기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임피던스를 적용한 겁니다. 이때 ZS는 이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회로 EZS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KC에서는 어떻게 바꿨느냐 지금 이거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숫자만 바꾼 건데 IA의 EZST, ZST라는 건 뭐냐? S상하고 이게 ST가 아닙니다. RT입니다. RT. 네. ST가 아니고 RT. 네. RT 회로의 임피던스로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요 루트3 유제로가 원래 맞는 건데요. 얘네들을 성간전압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간전압. 공칭 성간전압으로요. 루트3 유제로를 성간전압. 여기선 상전압이었는데 성간전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표현하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전원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하고 고장회로 해서 그다음에 왜 T상이 저런 파괴가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IT 계통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성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중성선이 있는 경우에는요. 똑같이 R상에서 지압사고 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R상 음, R상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사고 났는데 마찬가지로 R상이 지락사고 났으니까 S하고 T상하고 중성선이 같이 전이가 올라갑니다. 그걸 벡터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비접지하고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요, 아까 중성선이 없기 때문에 중성점이 뭐 전이상승이 얼마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중성선이 있잖아요. 중성선이 0에서 여기 상전압만큼 올라가죠. 상전압을 제가 1P로 놨습니다. 그래서 변화량이 1P예요. 그 다음에 요 얘네들 R상 지락시의 T상하고 S상은요 원래 1PU가 있었죠. 1PU 여기 1PU에서 1.7PU로 올라갔습니다. 1.7PU 그래서 얘네들의 변화량은 0.7PU입니다. 변화량이 0.7PU입니다. 즉 중성선의 0에서 1PU까지 올라갔다. 이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크기는 작더라도 이 변화량 때문에 N상의 절연 파괴 확률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얘들 고장 상정할 때 IC에서 여기 보시면은 T상의 절연파괴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N상에다가 절연파괴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N상의 절연파괴를 고장 상정한 겁니다.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N상이 절연파괴가 됐기 때문에 N상으로 기로하죠. 즉 N상으로 기로하기 때문에 중성선 얘네들 아까처럼
뭐 ST상, R상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고요. N상에서 바로 R상으로 갔기 때문에요. 여기에 유제로, 아까는 루트3 유제로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 상전합만 들어간 겁니다. 유제로. 그거를 이제 KC에서는 EI의 ZRN 유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IT 계통이 어 IT 계통이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KC의 해설서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IC, KC 이거는 코드잖아요. 코드기 때문에 IEEE처럼 이런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코드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근본 원리를 그 알아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도요, 이 KC 코드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초 이론 아니면은 접지 아니면은 뭐 비대칭 잡표법 이런 것들 기초 원리를 잘 공부하신 다음에 이런 회로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는 눈이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기술사 이제 취득하시고 심의위원이나 평가위원 가시더라도 좋은 코멘트를 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많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IT 계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하고 더불어요. 이 병원에 있는 IFLS 시스템, 그다음에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라든가 절연 TR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추가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원 IFRS 시스템하고 비단락 보증 절연 TR은요. 이것도 KC 이번에 변경된 사항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IFRS하고 비단락 보증 절연 TR에 관련돼 가지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